조선시대 한 양반댁 마님이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만은 달랐습니다. 대감댁에서 10년을 함께한 바보 머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양 김판서 대감댁. 그곳에 바보 머슴이라 불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물을 쏟고 말을 더듬고 사람들은 그를 천치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밤마다 몰래 책을 읽는다는 것을. 그의 진짜 신분이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10년 동안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숨겨왔다는 것을. 송씨 마님. 23살에 혼인했으나 석 달 만에 남편을 여의고 7년째 홀로 시댁에서 살아가는 과부. 조선에서 양반 과부는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만을 그리워하며 평생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영모 누명을 쓰고 제주도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마님을 따라갑니다. 왜 나를 따라왔느냐? 마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무거운 금기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양 도성안 김판서 대감댁. 행랑채 마당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 또 물을 쏟았느냐? 물동이를 들던 머슴 하나가 그만 발을 헛디뎌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25살 대감댁에서 10년째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천치 같은 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른 하인들이 키득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런 놈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쏟아진 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감댁의 안주인 송씨 마님만은 유독 돌쇠를 감쌌습니다. 그만두게, 김첨지. 사랑채에서 나온 마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오나 마님, 저놈은 천치 아니옵니까? 천치라도 사람인데 왜 그리 몰아붙이는가? 마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물러났고 돌쇠는 마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사옵니다, 마님. 송씨 마님. 그녀는 23살에 김판서 댁으로 시집왔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양반 여인은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설령 남편이 죽어도. 그 후 7년, 마님은 30살이 되도록 홀로 시댁에서 살아갔습니다. 시아버지 김판서는 겉으로는 며느리를 챙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마님께서 참 가엾으시지. 꽃다운 나이에 홀로 지내시니 마님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평생 과부로 사는 것뿐. 하지만 마님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강에서 구해준
그 소년을 향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행랑채 돌쇠는 조용히 일어나 품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마님이 사랑채에서 버린 책. 맹자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돌쇠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그는 한문을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낮에 그 더듬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돌쇠는 책을 덮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15년 전 돌쇠의 본명은 이성린. 이조판서를 지낸 이공의 셋째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사서삼경을 익히고 검술과 기예를 배운 양반 자제였습니다. 하지만 10살 되던 해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참수되었고 형들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와 누이들은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10살 소년 성린만이 한 늙은 하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도련님, 살아남으십시오. 이름을 버리고 신분을 숨기고 어떻게든 살아남으십시오. 성린은 돌쇠라는 이름으로 한양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양반 자제의 말투로는 들킬까 두려워 일부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도 들킬까 두려워 일부러 바보인 척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떠돌다 15 되던 해 겨울, 성린은 한강 얼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얼음이 얇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양반댁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송씨 부인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당장 내려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죽으려고 겨우 10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송씨 부인이 얼음 위로 걸어왔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깨졌습니다. 둘 다 차디찬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성린은 정신을 잃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송씨 부인이었습니다. 꽉 잡아라. 부인은 필사적으로 성린을 끌어올렸습니다. 둘은 간신히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송씨 부인은 성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라. 부인은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성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부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랬다. 사실 송씨 부인도 그날 죽고 싶었습니다. 혼이 난 지 2달, 남편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사랑 없는 혼인, 끝없는 외로움. 그래서 한강가를 헤매다가 죽으려는 소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둘 다 바보로구나. 부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성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돌쇠입니다. 성린은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없습니다. 역병으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머슴 일이라도 하면서. 정말 괜찮으십니까? 대신 절대 죽으려 하지 마라. 살아있으면 언젠간 좋은 일도 생긴다. 성리는 그날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쇠는 김판서 대감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5 소녀는 25 청년이 되었고 20살 부인은 30살 마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마님의 남편은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이 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바보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님. 돌쇠는 밤마다 마님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마님은 과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대감댁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송씨 부인 영모 혐의로 체포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조정의 명이다. 송씨 마님은 손이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무언가를 참는 듯 했습니다. 김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제주도 유배란다. 아마 평생 못 돌아오실 게다. 그 순간 돌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님이 끌려간 그날 밤, 돌쇠는 행랑채 구석에 숨겨둔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한 벌과 어머니가 주신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님을 따라가야 한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신분이 들킬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 이틀 후 마님의 유배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관군 셋이 마님을 호송했습니다. 마님은 초라한 죄인복을 입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 뒤를 멀찍이 한 남자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관군 하나가 뒤를 돌아보다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인은 마님 댁 머슴이옵니다.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머슴, 무엇 하러 따라오느냐? 마님께서 가시는데 소인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이 웃었습니다. 천치 머슴이 주인을 따라가겠다는구나. 유배 가는데 따라가서 뭘 하려고. 마님이 뒤돌아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돌아가거라. 내가 고생할 것 없다. 하지만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렬 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충청도 산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관군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 산길을 넘으면 주막이 있다. 거기서 쉬어가자. 마님은 지쳐 보였습니다. 발목이 부르터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관군들은 마님을 좁은 방에 가두고 밖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당 구석에 앉아 낡은 보따리를 베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돌쇠는 조용히 일어나 마님이 갇힌 방 창문 아래로 갔습니다. 마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왜 아직도 안 자고? 마님께서 괜찮으신지 걱정되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너는 왜 나를 따라왔느냐?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혼자 가시면 위험하실까 봐. 그리고 저희는 말이 막혔습니다. 마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예. 하지만 너는 돌아가는 게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내 곁에 있으면 너만 힘들어진다. 괜찮습니다, 마님.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마님 곁이 좋습니다. 설령 그것이 유배지라 할지라도.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앉아 밤새 마님의 방을 지켰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전라도 산길. 갑자기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관군들이 멈춰 섰습니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관군 하나가 목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적습이다. 검은 옷의 자객들이 숲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관군 둘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관군이 마님 앞을 막아섰지만 자객의 칼에 목이 베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자객이 마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송씨 부인, 조용히 죽어주시오. 명은 이미 내려졌소. 칼이 번쩍 들렸습니다.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님, 돌쇠가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자객의 칼을 잡았습니다. 칼날이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놈이. 그는 칼을 뽑으려 했지만 돌쇠의 악력이 무시무시했습니다. 돌쇠가 칼을 비틀었습니다. 자객의 손목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돌쇠는 칼을 빼앗아 자객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자객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자객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놈은 천치가 아니다. 함께 덤벼라. 4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양반 자제 시절 배운 검술. 몸에 밴 움직임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4명. 아무리 돌쇠라도 버거웠습니다. 어깨에 칼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이다. 순찰대가 온다. 자객들이 당황했습니다. 오늘은 물러난다. 하지만 다음엔 반드시. 그들은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야. 마님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냐, 돌쇠야? 예. 마님. 소인은 어서 일어나라. 피가 너무 많이 났다.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근처 주막에서 마님은 밤새 돌쇠를 간호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그녀는 돌쇠의 상처를 씻어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돌쇠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10년 전 기억하십니까? 뭘? 한강에서 저를 구해주신 날을. 마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얼음 위에서 함께 물에 빠졌던 그 소년. 설마 내가. 마님은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날의 15살 소년. 그리고 지금의 25 청년. 아, 그래서 마님은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왜 자신을 그토록 따랐는지, 왜 목숨을 걸고 지켰는지. 내가 그 아이였구나.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소인은 그날 마님께 목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마님의 것입니다. 마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사흘 후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마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걱정돼서 어찌 잠을 자겠느냐. 마님이 물 한 사발을 떠서 건넸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너는 정말 바보가 아니지.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사과할 일이 아니다. 다만 궁금하다. 너는 대체 누구냐?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이성린입니다. 이성린. 예. 15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이조판서 이공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마님이 경악했습니다. 이조판서. 그럼 너는? 예. 양반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쇠가 계속 말했습니다. 10살 때 집안이 멸문당하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양반 행세를 하면 죽습니다. 신분이 탄로나면 역적의 후손이라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보인 척한 것이냐? 예. 말을 더듬고 그를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마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돌쇠가 마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한강에서 그리고 대감댁에서. 마님께서 아니었다면 소인은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돌쇠야. 그래서 소인은 평생 마님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사는 이유입니다. 마님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놈. 정말 바보 같은 놈.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마님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닷새 후, 돌쇠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둘은 다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관군 없이 단둘이었습니다. 관군들은 모두 죽었고 조정에서는 새 호송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유배수는 도망갈 곳도 없으니까요. 전라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뱃길.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배 안에서 마님과 돌쇠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우리 제주도에 가면 어떻게 살까? 소인이 일을 해서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계속 머슴으로 살 셈이냐? 돌쇠가 웃었습니다. 소인은 원래 머슴입니다. 하지만 넌 양반 출신이잖느냐? 양반도 머슴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마님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 햇살이 돌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남자였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나는 과부의 몸, 죽은 남편만을 그리워해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자신을 지켰을 때, 그가 10년간 자신을 따랐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마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돌쇠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돌쇠야. 예, 마님. 고맙다. 예. 내가 곁에 있어줘서. 돌쇠는 놀란 얼굴로 마님을 보았습니다. 마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배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님은 처음 보는 바다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예, 마님. 제주도입니다. 유배지로 정해진 곳은 섬 동쪽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배정한 초라한 초가집 한 채. 하지만 마님에겐 그곳이 궁궐보다 편안했습니다. 첫 번째 달.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손을 빌려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밭을 갈고 고기를 잡고 집을 고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마님은 초가집 안에서 돌쇠가 번 품삯으로 소박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영모로 유배 온 양반댁이라더니 그 머슴은 대체 뭐냐? 주인을 따라온 걸 보니 기특하긴 하구만. 하지만 곧 사람들은 둘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마님,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걸요. 두 번째 달.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바구니 가득 생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오늘 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마님이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님이 생선을 손질하고 돌쇠가 불을 피웠습니다. 돌쇠야, 내가 불 피우는 것도 이제 제법이구나. 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입니다.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촛불 아래서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느냐? 예, 마님. 마님께서 끓이신 국은 정말 맛있습니다. 거짓말 마라. 양반댁 도련님이 이런 소박한 음식이 맛있을 리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돌쇠가 마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과 함께 먹으니까 무엇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마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말재주가 늘었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마님은 안방에서, 돌쇠는 작은 사랑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돌쇠가 누워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하지만 마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 어느 날 아침, 마님이 몸이 좋지 않아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구나. 소인이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쉬면. 하지만 돌쇠는 이미 달려나갔습니다. 돌쇠는 마을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이 마님의 맥을 짚어보고 말했습니다. 크게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다만 몸이 많이 지치셨으니 며칠 푹 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이 돌아가고 돌쇠가 마님 곁에 앉았습니다. 마님, 약을 다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돌쇠야. 돌쇠는 마님이 약을 다 마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 너도 쉬어라. 예. 소인은 밖에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부르십시오. 돌쇠가 일어서려 하자 마님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고맙다. 정말. 돌쇠는 마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님. 응. 소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푹 주무십시오. 돌쇠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의 말할 뻔했다. 하지만 안 돼. 마님께 짐이 될 뿐이다. 나흘 후 마님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석 달이 되었구나. 마님이 말했습니다. 예, 마님. 처음엔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다. 다행입니다. 마님이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나는 행복하다.
돌쇠가 놀란 얼굴로 마님을 보았습니다.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를 왔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다. 마님이 돌쇠를 보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돌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 한양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걸 아는데. 마님, 하지만 멈출 수가 없구나. 돌쇠는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도 마님을 알아. 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죄송합니다, 마님. 소인 따위가 감히. 아니다. 마님이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한 건 나다.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둘은 말없이 손을 잡은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을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언젠가 누명이 벗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님은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럼 넌, 소인은 그때도 마님 곁에 있겠습니다. 머슴으로라도. 마님이 울었습니다. 바보, 바보 같은 놈. 돌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소인이 양반이었다면 당당히 마님을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아니다, 돌쇠야. 내가 양반이든 천민이든 상관없다. 다만 마님이 돌쇠를 안았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돌쇠와 마님은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혹시 후회하지 않느냐? 무엇을요? 나를 따라온 것 말이다. 내가 한양에 남았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이냐? 예. 소인은 마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마님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마님, 너와 함께라면 이곳이 유배지라는 것도 잊을 수 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돌쇠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님, 여기 계십시오. 조심해라, 돌쇠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도 함께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집의 주인 할아버지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만.
불이 저절로 난 게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당에 기름 냄새가 났거든. 누가 일부러.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혹시 모르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오늘 불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나를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부터 돌쇠는 마님의 방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왜 밖에서? 만일을 대비해서입니다. 걱정 마시고 주무십시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님. 사흘 후 돌쇠의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밤중 검은 그림자들이 집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돌쇠는 그 기척을 느끼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자객들이었습니다. 누구냐?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송씨 부인을 내놓아라. 안 된다. 그럼 너부터 죽여주마. 자객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돌쇠는 맨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님을 건드리려면 소인을 먼저 넘어야 할 것이다. 자객들이 비웃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건방지구나. 자객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움직여 한 자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흑! 동시에 다른 자객의 칼을 피해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자객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셋이 놀란 얼굴로 보았습니다. 저놈, 무술을 안다. 함께 덤벼라.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맨손으로 3명의 칼을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어깨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마님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만둬라. 마님, 들어가 계십시오. 안 돼. 너만 다치게 할 수 없어. 마님이 자객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마님에게 향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끝내주지. 칼이 마님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안 돼. 돌쇠가 마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칼이 돌쇠의 등을 베었습니다. 돌쇠야.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객의 팔을 붙잡아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객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크악! 나머지 자객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 보통 놈이 아니다. 일단 물러난다. 하지만 다음엔 반드시. 자객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마님이 울부짖으며 돌쇠를 안았습니다. 왜 내가 막았느냐? 마님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바보 같은 놈.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마님은 돌쇠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려라. 죽으면 안 돼. 괜찮습니다, 마님. 이 정도는. 입 닫혀 말하지 마.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녘 돌쇠의 상처가 겨우 지혈되었습니다. 마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돌쇠 곁에 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돌쇠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저희는 마님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바보. 바보. 마님은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는 너 혼자 위험한 일을 하지 마라. 약속해라. 하지만 마님을 지켜야. 나는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마님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돌쇠는 마님을 보았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응. 소인도 마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하지만 그 순간 둘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흘 후 돌쇠는 다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돌쇠야, 저들이 또 올 것 같아. 예. 소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어디론가 도망가야 하지 않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주도는 섬입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는 관아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송씨 부인, 혹시 아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양에서 사람들이 왔소. 당신을 찾고 있더이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라고 하던가요? 김판서 댁 사람들이라 하더이다. 김판서. 마님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마을 주막에 묵고 있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이 돌아가고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왜? 돌쇠는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혹시 시아버님께서 마님을 영모에 엮으신 건 아닙니까? 마님께서 영모 누명을 쓰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자객들이 마님을 노린 것. 모두 시아버님의 명이 아닐까요?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시아버님께서 왜? 혹시 마님께서 시댁의 비밀을 알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마님은 잠시 생각하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있긴 합니다. 무엇입니까? 6개월 전 우연히 서재에서 서찰을 받습니다. 시아버님과 영의정 대감이 주고받은 편지였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왕세자를 폐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영모입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께서 제가 본 것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마님을 영모로 몰아 유배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죽이려는 거고요. 마님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나는 죽어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돌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지킵니다. 반드시.
하지만 상대는 판서입니다. 권력도 사람도 돈도 많은 상관없습니다. 돌쇠가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튿날 밤 예상대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김판서가 직접 왔습니다. 뒤에는 10여 명의 호위 무사들이 따랐습니다. 며느리, 김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시아버님,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판서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 머슴이로군. 소문대로 제법 무술을 쓰더구나.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김판서가 손짓하자 호위 무사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왔다. 며느리, 조용히 가자꾸나. 어디로 말입니까? 저승으로. 마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내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다. 그것이 죄다. 돌쇠가 마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김판서가 비웃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너 따위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해보겠습니다. 좋다. 죽여라.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한 명의 칼을 빼앗아 나머지를 막아냈습니다. 양반 자제 시절 배운 검술. 15년 동안 숨겨왔던 실력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10명이 넘었습니다. 돌쇠의 팔에 칼이 박혔습니다. 다리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돌쇠야.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마님 앞을 지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안 돼. 그만둬. 제발. 마님이 울부짖었습니다. 김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주제도 모르고 그가 직접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끝내주마. 김판서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비켜라. 안 됩니다. 그럼 죽어라. 김판서의 칼이 돌쇠를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님이 돌쇠와 김판서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칼이 마님의 어깨를 베었습니다. 마님. 돌쇠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마님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돌쇠가 마님을 안았습니다. 마님, 마님. 괜찮아. 돌쇠야. 마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다치는 것보다는 낫다. 그 순간 돌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님을. 돌쇠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돌쇠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 무언가 더 깊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돌쇠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마님을 다치게 했다. 김판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놈의 눈빛은. 호위 무사들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첫 번째 무사의 칼을 쳐내고 두 번째 무사의 옆구리를 베었습니다. 세 번째 무사가 쓰러지고
네 번째 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과 몇 호흡 만에 10명의 무사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김판서가 경악했습니다. 저놈은 대체. 돌쇠가 김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마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성린. 돌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이조판서 이공의 셋째 아들입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공의. 그럼 너는? 예. 양반입니다. 당신과 같은. 돌쇠가 칼을 김판서의 목에 댔습니다. 하지만 당신과는 다릅니다. 소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김판서가 떨며 애원했습니다. 돌쇠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마님께 손대지 마십시오. 알겠소. 김판서는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호위 무사들도 절뚝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돌쇠는 칼을 떨어뜨리고 마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님. 돌쇠야. 마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죄송합니다. 진작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고마워. 돌쇠는 마님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마님의 어깨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돌쇠는 천으로 상처를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다, 돌쇠야. 내가 더 많이 다쳤잖느냐. 소인은 괜찮습니다. 거짓말. 온몸이 피투성이인데. 마님이 돌쇠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돌쇠가 움찔했습니다. 아프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을 보면 알아. 마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돌쇠가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은 기쁩니다. 마님을 지킬 수 있어서. 바보. 예. 소인은 바보입니다. 바보 머슴이었으니까요. 돌쇠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사랑하는 바보입니다.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사랑합니다, 마님.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부터. 아니, 한강에서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소인은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소인은 천민이고 마님은 양반이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님은 과부이시니까요. 돌쇠야, 지금도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과부이신 마님께 이런 마음을 품다니. 하지만 돌쇠가 마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사랑합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정말 바보로구나.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마님이 돌쇠의 뺨을 만졌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나도 언제부턴가 너를 남자로 보기 시작했어. 머슴이 아니라
하지만 마님은 과부이신데 소인 때문에 상관없어. 마님이 울며 웃었습니다. 내가 양반이든 천민이든 내가 과부든 아니든 나는 너를 사랑해.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금기. 양반 과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천민과 양반, 마님과 머슴.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작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이제 마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줘. 내 이름은 송연화야. 연화. 응. 연화. 돌쇠가 다시 한 번 불렀습니다. 참 좋다. 내 목소리로 듣는 내 이름. 소인도, 아니, 저도 좋습니다. 너도 이제 소인이라고 하지 마. 우리 이제 그냥 남자와 여자잖아. 예. 연화가 돌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 수 있을까? 무슨 말씀입니까? 신분을 잊고 과부라는 것도 잊고 그냥 남자와 여자로. 이곳에서 계속.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보았습니다. 안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왜? 연화, 당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언젠가 그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연화가 울었습니다. 한양에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마님과 머슴이 되는 거잖아. 다시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나는 다시 과부가 되고 너는 다시 천민이 되고. 돌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양반이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과부가 아니었다면, 당당히 당신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연화가 돌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 거지. 연화. 하지만 괜찮아. 적어도 오늘 밤은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야. 둘은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기를 넘어서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연화는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 평생.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연화는 한양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신은 다시 머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니까. 그는 조용히 연화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연화. 잘 잤어? 예. 평생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나도.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송씨 부인,
송씨 부인, 마을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큰일 났소. 한양에서 관군이 왔소. 관군이요? 왕명이라 하오. 송씨 부인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연화.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연화가 떨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관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늙은 내관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내관? 15년 전 자신을 궁궐에서 빼돌려준 그 내관이었습니다. 김내관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성린 도련님, 내관 어르신, 왕명을 전하겠다. 김내관이 서찰을 꺼냈습니다. 송씨 부인의 영모 혐의가 벗겨졌다. 즉시 한양으로 돌아오라. 연화가 놀라 물었습니다. 영모 혐의가 벗겨졌다고요? 그렇소.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이 잡혔소. 김판서와 영의정 대감이요. 돌쇠와 연화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당신은 자유요. 하지만 연화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돌쇠와 헤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한양으로 돌아가는 배 안, 연화와 돌쇠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예. 한양에 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저도 당신 없이는. 그럼 도망가자. 뭐라고요? 한양에 가지 말고 어디론가 도망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억울한 누명도 벗으셨고 양반의 신분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연화가 울먹였습니다. 신분 따위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하지만 내가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의 머슴입니다. 한양에 가서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영영, 다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돌쇠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화가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보름 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화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송씨 부인, 그간 고생이 많으셨소. 영모의 진범은 이미 잡혔으니 이제 편히 사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화에게는 새 집이 하사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돌쇠도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짐을 옮기겠습니다. 응. 고마워. 둘은 다시 마님과 머슴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서로를 존칭으로 불렀고,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무도 없을 때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과부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재혼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양반 과부는 재혼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연화는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아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소첩의 머슴 돌쇠에게 양인 신분을 내려주십시오. 왕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머슴에게 양인 신분을 무슨 까닭이냐? 그는 소첩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유백일에서 여러 번 목숨을 구해 주었고, 제주도에서도 자객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분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전하, 그는 원래 양반이었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본명은 이성린. 15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이조판서 이공의 셋째 아들입니다.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늙은 내관을 보았습니다. 김내관이었습니다. 김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옵니다. 전하. 소인이 15년 전 그 아이를 궁궐에서 빼돌렸사옵니다. 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공의 영모는 누명이었다. 선왕께서 나중에 아셨지만 이미 집안이 멸문당한 후였지. 예.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억울하게 신분을 잃은 것이로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성린에게 양반 신분을 돌려주겠노라. 연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그런데 왕이 연화를 보았습니다. 경은 왜 그리 그 사내의 신분 회복에 애를 쓰는 게냐? 혹시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소첩은 그를 사랑합니다. 왕이 놀라 물었습니다. 경은 과부의 몸이 아니냐? 예, 전하. 과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열녀의 도리를 어기는 일이니라. 알고 있사옵니다. 연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사옵니다. 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은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을 여의었지. 예, 전하. 그리고 그 사내는 경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한 은인이고 억울하게 신분을 잃은 양반이고
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구나 경은 영모 누명으로 유배를 갔다가 이제야 돌아왔으니 특별한 경우라 하겠구나.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경이 진심으로 그 사내를 사랑한다면 왕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허락하노라. 이성린과 혼인하는 것을 연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용히 하도록.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니. 이는 경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은전이니라. 감사합니다. 전하. 그날 저녁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아니, 성린아. 돌쇠가 놀란 얼굴로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내 신분이 회복됐어. 이제 넌 양반이야. 뭐라고요? 연화가 웃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우리 혼인을 허락하셨어.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인을. 우리가, 하지만 당신은 과부이신데 왕께서 특별히 허락하셨어. 내가 혼인한 지 3달 만에 남편을 여의었고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고 억울하게 신분을 잃은 양반이니까.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화. 응. 정말. 꿈이 아닙니까? 꿈이 아니야. 연화가 돌쇠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평생 함께야. 한 달 후 조용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밤 신방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당신 아내가 됐네요. 연화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돌쇠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남편이 됐습니다. 성린. 예, 연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둘은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돌쇠와 연화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연화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높은 벼슬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 돌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리가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인데. 바보. 그렇습니다. 저는 바보 머슴이었으니까요. 연화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평생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때는 마님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 금기를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도 과부의 금기도 무너뜨렸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바보 머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치라 불렀고 쓸모없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양반 출신이었다는 것을, 그가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한 과부의 마음도 움직였다는 것을. 조선에서 양반 과부의 재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고 열녀의 금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무거운 금기를 넘어선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